네,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희권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킥 유망주들의 흐름이 어마어마합니다. D&T가 또 목표가를 돌파를 하는 저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D&T 앞으로 좀 어떻게 할까요? 네. 추천 매수 가격이 아마 6,500원, 네, 와. 목표가가 8,900원이었는데 오늘 9,820원, 네, 지금 1차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2차 목표가를 11,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10,000원 넘나요? 네, 지금 코로나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코로나 이전에는 기업들의 이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견고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셧다운 되거나 또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조금 무너지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스플레이 업체였다가 그 전기차 장비 업체로 되기도 하고요. 다른 타 업체였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드는 노는 물이 달라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D&T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서 이번에 LG 화학의 신규 전기차 장비를 납품하면서 기존의 디스플레이 멀티플이 아니라 전기차 멀티플로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사의 EPS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의 디스플레이 멀티플이 아니라 전기차 장비 멀티플 그리고 LG 화학에 납품하는 전기차 장비주로 갔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그 벌어진 틈에 굉장히 잘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다 볼 수 있고요. 네. 충분히 2차 목표가 11,500원은 달성할 수 있을 기업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야기해 주셨을 때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6,000원대에서 지금 거의 10,000원 선 부근까지 바짝 다가선 D&T는 이제 2차 목표가로 11,500원 선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좋은 흐름 보였던 D&T의 이 기세를 이어받아서 오늘의 하이킥 종목 바로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와, SK텔레콤 또 이 무거운 종목으로 하이킥을 날릴 수 있을지 과연 어디까지 봐주셨을까요? SK텔레콤 최근에 좀 주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목표가는 25만 5천 원 날려주셨네요. 네,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버려야 될 게 선입견, 고정관념이거든요. SK텔레콤 하면 당연히 경기 방어주, 무거운 주식 이러한 맞아요. 선입견이 있는데 최근 몇몇 종목들은 그런 선입견들을 굉장히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 참여자들에서 요즘에 주린이라고 일컫는 새로운 신규 참여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들게 되면 우리가 코스닥 기업들을 탐방 가서 알 수는 없고 또 공부해서 알 수 없고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그런 기업들을 먼저 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을 매수하다 보니 최근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 대형주답지 않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도 기존에 무거웠다라는 그런 선입견,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SK텔레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좋아지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질 이벤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급적인 이벤트에서 동사의 MSCI 리밸런스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정키로 내일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 수급이 약 5천억 원 정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과 내일, 특히 내일 종가 이 MSCI 리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내일 종가 부근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에 긍정적인 유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SK그룹에 대한 일반 그 주린이들, 일반 투자자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동사도 무거운 종목이 가벼워질 때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동사가 5G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그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시장이 확대된다라면 동사의 그 쉽게 얘기해서 ASP죠. ASP 상승도 함께 기대가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이미 상회했고요. 앞으로의 실적도 충분히 그 컨센서스를 비트할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그렇다면 동사의 지금 주가 수준이 과연 과거 레벨에서 싸냐 비싸냐를 판단했을 때 과거 레벨에서 동사의 PBR 밴드 12개월 포워드 PER 밴드가 역사상 하단 부근인 0.7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도 이제 수급적으로 바뀌는 것 플러스 펀더멘탈이 좋아지는데
가격, 밸류에이션 또한 싸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해서 지금 구간은 안전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SK텔레콤 무거운 종목이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이 흐름 속에서 SK텔레콤도 동참할 수 있다. 지금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또 긍정적인 분석까지 주셨는데요. 현재가 지금 23만 원 선 부근이니까 25만 5천 원 선까지 좀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짧게 드렸고요. 만약 이게 수급이라는 게 사실 펀더멘탈적인 외적으로 한두 사람, 특정 그룹, 특정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수급을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MSCI 리밸런싱이 그 상관계수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라면 충분히 그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내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하방, 리스크 대비했을 때 하방보다는 상방, 지금 지수가 약간 그 부담을 느끼고 출렁거리고 있는 가운데 하방 대비해서 충분히 상방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주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또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SK텔레콤 대형주들의 최근의 질주 속에서 또 앞으로 하이킥 날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목표가 25만 5천 원 선까지 또 날려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유망주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또 많이 보지 못했던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네. 동사가 전일 종가 부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었거든요. 동사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보통 400억, 450억, 5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700억을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 그 동시효과 때 제 기억으로 아마 주가가 3% 내지 4% 점프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일단 그 동사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는 실적 EPS 증가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방산주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뉴스거리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300조 규모로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어제 뉴스에서 밝혔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그 추진하고 있는 것들 초기에는 대북 그리고 최근에는 그린 뉴딜 그리고 요즘에 신규로 나온 것들이 자주 국방 이러한 건들고 있는 쪽의 섹터들은 이게 사업이 성공한다 만다를 떠나서 주가는 이미 한 차례 선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 뉴스 이슈들을 아직까지 반영 못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더불어서 실적이 없는데 이러한 그 정부 정책 이슈만 있다라면 단순히 반쪽짜리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런 테마를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을 비타한 가운데 과거 정부들이 이제 매년 국방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4에서 5% 정도 증가가 됩니다. 국방비 같은 경우에.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방비가 6% 이상 매년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꾸준히 이 계단식으로 하락했던 실적이 이제는 대바닥을 찍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드디어 이제 2천억을 넘어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2천억을 넘어설 실적은 9년 전 2011년도에 한번 넘어섰고 이제 트라이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월봉상, 연봉상 하락 추세를 이제 지금은 월봉으로 봤을 때 대바닥을 잡아간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만약 향후에 조금 더 자극적인 자주 국방이나 어떠한 그 이런 국방 정책에 대한 자극적인 뉴스가 나온다라면 그린 뉴딜처럼은 아니지만 그린 뉴딜 초기 단계처럼 한 차례 그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리고 수급이 몰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탈적으로 더 이상 하락보다는 상방이 보여지는 이 종목을 지금 시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좀 어제는 실적 나오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움직임을 가져가긴 했지만 오늘은 1.6%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하이킥 3만 3천 원 선부까지 날려주셨는데 기간은 또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 동사도 앞서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그 PBR 밴드 동사가 그려왔던 PBR 밴드가 역사적으로 하단 수준이거든요. 0.5배 수준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 PBR 밴드를 하단으로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동사가 컨센서스가 증가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상황에서 PBR 역사적인 하단 수치를 깰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사서 결국은 하방보다는 상방이 보여진다는 건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딜레마
시장이 날아가는데 내가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을까? 이런 딜레마 때문에 역사적인 하단의 종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언제 갈 것이다. 그리고 언제 이런 뉴스가 터질 것이다. 이거를 기대하기보다는 리스크 대비해서 여기서 더 빠질 게 없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제가 뭐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최근에 그 시장 참여자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보면 일반 주주분들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치 수익률 대회에 나온 것처럼 주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물론 저도 수익률 대회를 많이 나갔거든요. 한경스타워즈 같은 대회를 많이 나가봤는데 그 수익률 대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10%를 먹었더라도 다른 사람은 15%, 20%를 먹었다라면 그 사람을 이겨야 되는 수익률 게임이 있는데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내 계좌를 1%라도 늘리기 위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상담을 해보면 몇몇 분들은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있다 네, 보니까.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지르고 보고 PBR, PER 신경 쓰지 않는데 그게 과매도 과매수 구간일 때는 안 맞겠지만 결국 PER, PBR을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기회비용을 너무 생각하고 수익률 게임에만 집착한다라면 시장이 정말 깨질 때 크게 다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보고 유동성의 그 힘으로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여전히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을 따져보지 않을 수도 없고 펀더멘탈적으로도 이제 하방보다는 또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기회비용을 따지지 않고서라도 좀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SK텔레콤과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빅텍 같은 다른 방산주라든지 대북에 대한 이슈에는 글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만약 그런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싸다면 그런 종목들을 사놓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미 그 한번 시세를 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잖아요. 저는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부분에 같은 영향을 받진 않나라고 네, 네. 해서. 그 영향보다는 유사한 종목들인 LIG 넥스원이나 그런 오히려 그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빅텍이나 그런 스페커 같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뉴스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러니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넥스원 그리고 뭐 이런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33,000원까지 또 하이킥 날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점 뚫고 하이킥 SK텔레콤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도움 말씀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익원 차장 통해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